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함께 기록해 볼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투자 리포트 중에 저희가 실적 발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주서한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주서한에 굉장히 많고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중요한 내용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제목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봐보면 바로 칩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온톨로지, 그 다음에 94% 룰 오브 14 이거 세 가지로 읽어보는 팔란티어만의 이 미래 지배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서한에서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인한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실적은 역사적 속도의 성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5년 2분기 팔란티어 매출은 10억 달러, 역시나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런 레이트로 환산을 하면은 4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상업 부분에 있어서는 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이러면서 기업용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용뿐만 아니라 기업용에서도 AI 시장의 핵심 축으로 팔란티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룰 오브 14 기준으로는 팔란티어는 94%를 기록했고요. 업계 평균을 압도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스 기업으로서 이 성장률은 전례 없는 속도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90%가 이상 나온 기업들은 이제까지 엔비디아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사스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주 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칩이나 그냥 반도체 칩을 주요 공급원으로 이제 매출을 삼고 있죠. 또는 데이터 센터 이거를 주요 공급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와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으로는 이 수치가 단순히 분기 호조가 아니라 AIP와 이 파운드리를 중점적으로 매출로 한 구조적 성장의 시동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단순히 분기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장 엔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장 엔진은 바로 이 칩과 그 다음에 온톨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텐데요. 알렉스 캅과 CEO가 작년에 모든 시장 가치는 칩,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면 팔란티어겠죠.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영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ll the value in the market.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모든 가치는 is going to go to chips. 칩과 그다음 and what we call ontology.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온톨로지로 모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이 2024년도에 얘기했던 게 실제로 2025년도에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언이 구체화되는 장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칩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칩, 엔비디아, 뭐 TSMC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팔란티어가 얘기하고 있는 온톨로지 소프트웨어. 이거는 팔란티어밖에 현재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경제적 혜자가 존재하고 있고 팔란티어가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칩은 엔비디아나 AMD GPU를 비롯한 AI 가속 하드웨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 그걸 나타내고 있고, 온톨로지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구조화, 그 다음에 관계 매핑 철학, 그러니까 이 철학을 사실상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철학, 이 온톨로지 기반의 구조화하고 관계를 매핑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팔란티어밖에 없고, 그리고 이 철학을 실제로 앞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현실 세계 객체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 객체라고 하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실물 물체들,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공장 같은 거, 이런 실물 모든 것들, 이것들이 현실 세계 객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객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실제 LLM과 연결시켜서 기술화시킨 게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란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팔란티어에서 파운드리와 AIP는 AI 플랫폼, LLM들을 포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이 세 가지가 AI를 실제 비즈니스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 운영에 결합시키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칩 관련된 거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온톨로지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바로 팔란티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문화와 철학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이제까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풀어서 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주주서안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냐,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그거로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기조라고 하죠. 기업이 꾸준하게 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있을 텐데, 그게 팔란티어에서는 어떤 철학으로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스트 컬러니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팔란티오는 자신들의 문화를 마찰과 불일치가 허용되는 예술가 공동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마찰과 불일치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리콘밸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마찰, 즉 부딪히거나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팔란티어 내부에선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또는 보수적인 기업과는 조금 다른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란티어는 forward deployed engineer. 그러니까 forward 하면 앞에, 그러니까 어디 앞에 서 있다. 그리고 deployed, 배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엔지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자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네 회사에서만 그냥 코드를 두들기거나 그런 엔지니어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팔란티어는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forward, 그러니까 고객사 앞으로 직접 나서서 deployed, 그러니까 직접 이 배포한다는 뜻은 개발 용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구글 기업에 직접 엔지니어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들 다 도와준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 회사가 아니니까 팔란티어 내부에서만 일할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철학, 그 다음에 파운드리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로서 태어난 혁신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는 Forward Deployed Engineer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Forward Deployed Engineer를 새롭게 2025년도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주가 외부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주가가 뭐 20달러, 뭐 10달러대 떨어질 때도 있었죠. 2023년도, 4년도 이때. 그리고 지금 PER이 막 200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평판이나 숫자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알렉스 카프 CEO가 계속 이 주주 서한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외부 평판이나 단기 주가 하락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시장, AI 시장 또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문제 해결 시장을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는 이번 서한에서도 미국 사회의 가치 희석, 가치 희석을 비판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명확한 선호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찰과 불일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도 결국엔 이 마찰과 불일치를 통해서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찰과 불일치, 이거를 우리 기업에서는 마찰을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뭐 상급자 말만 들어야 된다. 우리 회사에서는 뭐 고객사한테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로 인해서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인문학적 경고입니다. 자, 가슴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카프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얘기들로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 The Abolition of Man, 이걸 인용했는데요. 가슴 없는 Man without chest, 이걸 인용해서 이 사회를 이끌면 세계관과 신념 없이 자기 보전만 추구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쉽게 얘기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만 추구하는 사회를 조금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영진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이나 감정을 잃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위 기술 경영진이나 그다음에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권자들이 자신의 기업의 철학이나 기업의 감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세워두지 않고, 즉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를 세워두지 않고 그냥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 공화국,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에서 제시한 메시지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기술 공화국이라는 팔란티어의 책이 번역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본격적으로 출판이 돼서 서점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이미 영문판으로는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이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좀 더 명확한 알렉스 카프 CEO의 어떻게 보면 철학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장 함의와 투자 포인트.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팔란티어가 US 커머셜 상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속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방위, 정부 의존 구조에서 민간 시장까지 확장되는 이 무게 이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온톨로지 채택이 확산됐습니다. 자, 온톨로지 채택이 확산됐다라는 개념은 온톨로지 개념이 팔란티어만의 온톨로지 개념이 들어간 적용된 AIP나 파운드리,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제품이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팔리고 있다. 그래서 AI 플러스 데이터 결합의 표준화 가능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표 하나 쳐볼게요. 별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단순히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판매되면은 그냥 판매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의 내부에는 아까도 보셨던 데이터 구조화나 데이터의 관계를 뜻하는 이 온톨로지 개념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뜻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많이 팔린다라는 뜻은 온톨로지 개념들이 그 각각 기업들, 즉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기업들에게 이 온톨로지 철학이 다 적용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적용되면은 그 기업들의
공교롭게도 이 온톨로지 철학이 적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표준화될 가능성도 속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표준화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 그 다음에 애플의 맥 OS 운영체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거의 그게 표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표준화하면은 윈도우와 맥, 이 두 개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특히나 윈도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세계적으로 이미 표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온톨로지도 만약에 이 온톨로지 개념이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의 파급력을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온톨로지 채택 확산은 뜻하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는 게 바로 경영진 철학의 일관성입니다. 자, 온톨로지 개념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실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판매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 매출보다 장기 지배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룰 오브 14이 94%나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고성장 플러스 고수익의 드문 조합이다. 자, 이런 기업은 사실 흔치 않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팔란티어는 안두렐이라는 하드웨어 기업과도 방위 산업을 다루고 있는 안두렐이라는 하드웨어 기업과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칩을 다루는 하드웨어 기업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팔란티어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스만 다루는 게 아니라 AI 칩, 데이터 아키텍처, 실행 플랫폼 이 세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현재 기르고 있다. 좀 더 넓은 범위로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지금은 뭐 아직 10%도 안 됐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팔란티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서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프의 서한은 실적 보고서이자 철학적 선언문입니다. 우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선언하는 선언문이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칩, 온톨로지, AI 소프트웨어라는 이 세 가지의 축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가치 체계 속에서 세계 AI 표준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매일매일 이 매출 성장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돈을 잃는 게 목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팔란티어의 이 장기적인 철학인 온톨로지, 그리고 이 장기 철학이 만들어낼 산업 지배 구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다양한 산업에 진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팔란티어의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성장에 대해서 핵심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매출 10억 달러, 전년 대비 48%, 상업 전년 대비 93%, 룰 오브 13 94%, 성장 엔진 칩, 온톨로지, 파운드리 AIP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경영 철학, 아티스트 콜로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불일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장기 철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리스크와 기회는 AI 칩 공급망. 자, 공급망 이슈는 세계적으로 항상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팔란티어가 기술 표준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해보면 글로벌 독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면, 팔란티어는 지금 AI 칩, 그다음 온톨로지라는 쌍끌이 성장 엔진으로 고성장, 고수익, 그다음에 철학 중심 경영에 삼박자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갖춰 나가야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막 산업 지배전의 서막이 열렸으니 여러분들도 팔란티어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중립적으로 살펴보시되 장기적인 시선으로서 팔란티어의 철학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팔란티어의 2025년 2분기 주주서안을 한번 해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공식 홈페이지 상세 사항에 떻게 보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링크 실제 들어가 보셔서 주주서안을 좀 상세하게 하루쯤 시간 잡아두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를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주서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투자 관련된 기록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